오늘 해가지고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나는 10단원이 진짜 꼭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미리 얘기하는데 10단원을 어렵게 낸 건 아니에요. 어렵게 낸 건 아닌데, 10단원 내용 자체가 좀, 진짜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애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 넓이 구하는 거 공식처럼 받아들이고, 부피 구하는 거 공식처럼 받아들이고, 정적분과 급수의 합 거의 공식처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의 의미,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수학사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정리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출발할까요? 네, 가겠습니다.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의 활용. 그래서 정적분의 활용했을 때 애들이 보면 보통 정적분은 넓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좀 봐줄래? 정적분은 넓이다. 동의합니까? 아니요. 동의 안 해요? 예. 근데 수투만 배우면 보통 정적분 가지고 넓이 구한다 쓰니까 그냥 정적분이 거의 넓이랑 유사하게 생각하거든? 근데 정적분은 넓이 구할 수 있고, 또 정적분으로 부피도 구할 수 있어요. 또 곡선의 길이 있잖아. 곡선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 또 뭐도 구할 수 있는지 알아?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 대학교 가면 너희 난로 키잖아. 난로 키면 어떻게 돼? 따뜻해지잖아. 왜 따뜻해지지?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복사에너지, 열이 맞지? 그게 얼마만큼 열이 나갔는지 그런 것도 계산할 수 있어. 미적분으로, 정적분으로, 적분으로.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표면적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전기 많이 전기 없는 데 없잖아. 전류가 얼마만큼 흘렸는지 이런 것도 있잖아. 미적분으로 다 계산할 수 있어.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대학교 가서 뭐 무슨 과? 기계과? 전기과? 무슨 과 다 가자. 전자공학과? 이런 데 다 가잖아? 모든 곳에 미적분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곳에 다 써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미적분을 필수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 거에서 오늘은 넓이, 부피, 길이, 그리고 정적분과 급수의 합, 이거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자, 그래서 이제 넓이부터 가는데, 모든 것은 이제 기본 전제가 연소함수를 깔고 갑니다. 연소함수. 그래서 내가 적지 않아도 F를 적어도 S를 적어도 이게 뭐냐면 다 기본 전제가 연소함수예요. 자, 이제 넓이를 구해보자. 자, 이 생각은 1600년대, 1700년대에 나왔던 생각이에요. 자, Y는 fx야. 자, 넓이를 구하고 싶어.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 열심히 계산해 넓이 구하겠지. 내가 이제 열심히 구했어. 천재적으로 해가 어떻게 해서는 구했어. 그러겠더니 이제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B 말고 B 더하기 1까지 넓이 구해줘. 이렇게 딱 하는 거야. 하면 또 헤이 하고 내가 또 넓이 또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구해주고 나니까 B 더하기 2도 넓이를 구해줘. 그래서 A부터 B 더하기 2까지 이 넓이도 구해주세요. 이렇게 딱 하는 거라. 열이 받아 안 받아? 열이 받아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 쉽게 해야겠다. 그렇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 이게 1600년대, 1700년대에 환상적인 아이디어로 이거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A에서부터 B까지 넓이 구했어. 근데 나쁜 놈이 A부터 B 더하기 1까지 넓이 구하래. 나쁜 놈이 A 더하기 B 더하기 2까지 넓이를 구하래. 귀찮잖아. 차라리 넓이 함수를 구해버리자라는 거야. 이게 진짜 환상적인 생각인 거야. 뭐? 넓이 함수. 함수를 구해버리면 B 넣으면 B까지, B 더하기 1 집어넣으면 B 더하기 1까지 넓이, B 더하기 2 집어넣으면 B 더하기 2까지 넓이 되잖아. 넓이 함수를 찾자라는 거야. 넓이 함수를 찾자. 그래서 이거의 넓이 함수 SX 이거를 찾자라는 건가.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지. A에서부터 B까지지. 하면 이제 얘를 B를 X로 만들어서 이제 A에서부터 X까지.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딱 너를 A에서부터 X까지 하면 이 넓이가 나오도록 내가 세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세팅하냐면 A에서 X까지 곡선과 축이 fx와 축이 둘러싸인 넓이. 넓이로 이렇게 탁 얘가 뭐 넓이니까 x가 a보다 더 클 때 이렇게 딱 정의하는 거라. 그리고 a일 때는 넓이가 없겠지. 그래서 x가 a일 때는 넓이가 빵입니다. 이렇게 뭐를 찾자? 넓이 함수를 찾자. 이게 환상적인 아이디어다라는 겁니다. 넓이 함수를 찾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sx 하면 이 넓이인 거 인정? 그럼 s 이렇게 하면 sx 더하기 h라고 하면 이때 h가 양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h 하면 이 넓이 인정? 이 넓이 인정? 이 넓이 인정? 하면 빼기 x 하면 어떤 넓이가 나와요? 어떤 넓이가 나와? 이 넓이가 나오겠죠. 이 넓이가 나오겠죠. 이때 원래는 이렇게 아무 때나도 연속 함수만 되면 되는데 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증명하기 쉽게 이거를 좀 어렵게 하면 너희가 싫잖아. 그래서 내가 함수를 조금만 조정할게. 다 증거하도록. 원래는 다 되는데 연속 함수는 다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할게. 이렇게 fx가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넓이가 나오겠죠? sx 더하기 h 빼기 sx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빨간색 넓이가 나와. 인정? 인정? 자, 이 넓이 얘보다 큰 놈이 뭐야? 얘보다 큰 놈. 이 넓이가 더 크지 않나? 그래서 가로 h 높이 f x 더하기 h. 자, 얘보다 더 작은 놈 가로 h 높이 fh fx 곱하기 h 하면 이 부등식 탄생하는 거 인정? 자, 이때 내가 함수를 원래 최대 최소 정리를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려고 그냥 증가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부등식 성립하는 거 인정? 오케이. 그럼 이제 h를 나눠도 부등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h를 나눕니다. h s에 x 더하기 h 빼기 sx 하고 fx 더하기 h. 이때 f는 연소함수야. 뭐? f는 연소함수거든. 그래서 극한값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자, 이때 변수가 h지 x는 상수제. 극한값 뭐가 나와? fx야 그대로. 자, 여기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의 x 더하기 h. 얘는 h가 0으로 가면 연소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 뭐야? fx야.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거지.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 중간에 있는 놈도 극한값이 뭐가 된다? fx가 된다는 거야. h분의 sx 더하기 h 빼기 sx가 뭐다? fx가 된다라는 결론이 된다는 거야. 즉 우리는 뭐를 찾아냈냐면 넓이 함수는 미분하면 fx가 된다라는 거예요. 넓이 함수는 미분하면 fx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fx의 정체를 내가 얘기해보면 얘는 무슨 함수인데? 라고 하면 넓이잖아. 넓이잖아? 넓이에서 이 세로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높이. 그래서 얘는 사실은 높이 함수야. 그래서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는 넓이 함수는 미분하면 높이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찾았다. 넓이 함수는 뭐게요? 넓이 함수는 뭐게요? 미분하면 높이 함수가 되고 A에서 함수값이 빵이야. 넓이 함수는 미분하면 높이 함수가 되고 A에서 함수값이 빵이야. 배웠어. 뭐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얘야. A에서 함수값이 빵이고 미분하면 높이 함수가 돼. 얘가 넓이 함수라는 건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SB를 찾고 싶으면 여기 B 집어넣으면 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 DT. 이거 계산하는 거 많이 봤잖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만 해. A에서 B까지 넓이를 그냥 얘라고만 우리는 그냥 외우고 있어요. 이거 외우고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넓이를 구하고 싶어? 에이, 그러면 넓이 함수를 찾자라는 생각으로 출발한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찾고 싶어? 근데 해보니까 얘를 찾아보면 저 S는 미분하면 높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A에서 함수값이 빵이야. 그래서 이 넓이 함수는 얘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A에서부터 X까지 FTDT야. 그렇게 하면 B든 B 더하기 1이든 B 더하기 2든 다 한꺼번에 넓이 구해진다라는 거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을 만들면 이런 함수가 있어. Y는 fx, 쉬운 Y는 gx, G. 자,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넓이 함수 SX를 찾아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지? X까지 이걸 찾아, 그때 높이 함수가 뭐야? 높이 함수. 중요한 건 높이 함수야. 이 높이 함수가 뭐야? 높이 함수 뭐야? 얘가 높이 함수야, 얘가. F, T 빼기 GT. 이렇게 하면 높이가 나오잖아. 이게 높이 함수지. 이렇게 하면 넓이 함수가 나와서 A에서 B까지는 SB 집어넣어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이제 이거는 T니까 X 적어도 상관없겠지, 상수니까. fx 빼기 gx 절대값 dx 해서 우리는 요것만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가정이 나와서 우리는 결론만 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문제, 아마 저 문제 10단원의 문제예요. 안 켜지니까 그런 거야. 자, 10단원의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코사인 사인이었나? 코사인 사인 이렇게 돼 있고 코사인 이렇게 돼 있어. y는 코사인 x, y는 사인 x 해주고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 넓이를 구하래. 딱 여기까지 이 넓이를 구하래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이거긴 이건데 처음부터 넓이 함수가 뭔데? 넓이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이제 높이 함수. 제일 중요한 거는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은 높이 함수가 필요해. 높이 함수가 뭔데요? sin t 빼기 코사인 t 절대값 dt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요때 이제 0에서부터 파이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 s 파이가 돼서 너는 뭐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절대값 t면 이제 상수 x 없으니까 sin x 적어도 t 적어도 상관없고 요렇게 계산해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흘러왔다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흘러왔다. 이제 계산해야겠지? 자, 교점 어디서 생겨? 교점. 이 함수는 구간별로 정의가 달라.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 이전에는 코사인이 크고 4분의 파이 이에서는 사인이 커.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에서는 이 함수는 어떻게 바뀌냐면 코사인 x 빼기 사인 x가 되고 더하기 인테그랄 4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사인이 크니까 사인 x 빼기 코사인 x dx에서 너 계산하면 넓이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너희가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게 불편했는데 그게 높이 함수야. 높이 함수다.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하고 싶어? 가장 핵심은 높이 함수를 찾아야 돼요. 높이 함수. 자, 똑같거든? 자, 이제 부피 함수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똑같은 판서가 나올 거예요. 당연하겠죠? 생겼나? 에라이, 없이 가야 되나, 오늘은? 오늘은 생으로 갑니다. 자, 이제 부피를 구하고 싶은데, 또 부피 함수를 구해보자라는 생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피가 있다라고 치자. 우리 그거 알지? 색종이를 자르면 선이 나오잖아. 근데, 오이 생각해봐봐. 자르면 뭐가 나와? 단면적이 나오지. 단면적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축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A 해서 자르면 이런 단면적이 생겨요. 맞죠? 여기 X라고 했을 때 이 자르면 이 단면적이 생겨. 맞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면적 함수, 단면적 넓이 함수. 예. 이 넓이를 SX. 이게 필요해요. 부피를 구할 때는. 부피를 구할 때는 단면적 넓이 함수가 필요해요. 자, 이제 내가 궁금해. A에서부터 X까지 이 부피가 궁금해. A에서부터 이 X까지 이 부피가 궁금해. 그림 못생겼지만 이해하세요. 이 부피를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갑니다. 그러면 부피 함수니까 Vx라고 할게요. 얘는 이제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A에서 X까지 둘러싸인 부피 이렇게 딱 정의하면 되겠죠. 그리고 X가 A보다 클 때 그러면 X가 A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때는 0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지. 부피가 없으니까. 이렇게 V를 찾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V를 찾자인데 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V X 더하기 H. 이 H는 양수야.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X 더하기 H면 여기 딱 X 더하기 H면 이거 아이가? 이 단면적 아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피에서 이 부피를 빼니까 최종적으로 Vx 더하기 H 빼기 Vx는 이 부피가 나와요. 그림 좀 못생겼는데 되제? 그러면 이제 또 부등식 샌드위치를 위한 부등식을 만드는 거야. 어떤 부피가 더 크냐면 이 단면적 있지, 이 단면적. 이 단면적은 Sx 더하기 H 곱하기 이 높이 있지, 이 높이 H 해주면 이 부피가 더 커요. 또 같은 방법으로 더 작은 부피는 뭐냐면 요 작은 단면적 있지, 작은 단면적 Sx 곱하기 H 하면 이 파란색의 부피보다는 얘가 더 작고 이 부피가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요것도 내가 그림을 일부러 증명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커지는 것만 했지 원래 그림 부피가 작아졌다 커졌다 할 수 있잖아. 이거는 최소 정리만 쓰면 극복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려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때 어쨌든 H로 나눠보자 라는 겁니다. H로 나누면 Vx 더하기 H 빼기 Vx 그러면 Sx 더하기 H. 요때 너가 연소함수이면 이제 극한을 보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단면적 너는 똑같이 요거겠지 뭐 상수니까 상수함수 아이가 이렇게 되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Sx 더하기 H 얘가 연소함수라면 똑같이 H가 0으로 가서 그대로 Sx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Vx 더하기 H 빼기 Vx는 단면적 함수가 나온다. 단면적 넓이 함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또 이 결론을 얻었어요. 부피 함수를 구하고 싶었는데 부피 함수는 뭐냐면 부피 함수 미분하면 단면적 함수가 나온다. 단면적 넓이 함수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부피 함수는 이거예요. 부피 함수는 뭐냐면 미분하면 단면적 넓이가 되고 A에서 함수가 빵이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A에서부터 X까지 S, T, 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사실은 뭘 구해야 되냐면 단면적 넓이를 구해야 돼. 단면적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 개념 그냥 이제 자연스러워져야 돼. 부피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그래서 넓이가 나오는 거야. 넓이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높이가 나오는 거야. 근데 글로만 알고 있지. 이렇게 이 공식을 한번 체감해야지. 그게 좀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제 쌤비의 문제 간단한 거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쌤비에 보면 쌤비를 놓고 왔네. 놀랍다. 자, 제일 쉬운 걸로 가자.
대표 유형에서 대표 문제. 깊이가 6cm인 어떤 그릇을 밑면으로부터의 높이가 x인 지점에서 밑면과 평행하게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라 한다. 이 그릇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문제. 깊이가 6cm네. 근데 이렇게 깊이가 6cm 평행하게 단면적을 잘랐대. 단면적 넓이. 자, x일 때 넓이가 어떻게 되면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x라고 적혀있나? 아, 기억력이. 오케이. 라고 한다. 자, 부피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지. 부피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부피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깊이니까 0에서부터 6까지 있겠지. 그래서 0에서부터 x는 0에서부터 6까지지. 얘가 부피 함수인 거야. 그때 여기가 뭐다? 단면적 함수인데 이미 딱 주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뭐 부피 문제는 어렵지 않아. 항상 단면적 넓이를 쉽게 구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여기 x 쓰면 안 되겠지. 변수 구별 때문에 2의 t제곱 dt 이렇게 해주면 이제 x에 대해서 모든 이제 다 되는데, 여기서 특히 깊이가 6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주면 돼? v6만 찾으면 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6까지 2의 마이너스, 보통은 이렇게 그냥 t 하다 더하기 2t dt 되니까 너는 이제 적분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 해주면 0에서 6까지 해서 계산해주면 딱 튀어나온다는 거야. 부피가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적분이라는 것은 진짜 이거 봐봐. 적분이라는 것은 미분 거꾸로야. 적분이라는 것은 미분 거꾸로라는 게 이거야. 그래서 진짜 선생님 적분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미분 거꾸로 하면 돼 라고 하면 좀 열받잖아. 솔직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는 진짜 내가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단면적 넓이를 찾아.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단면적 넓이를 찾아. 그래서 거꾸로 뭐를 미분하면 단면적 넓이가 나오지? 그게 부피야. 미분 거꾸로 하는 거 맞아. 근데 이거를 내가 몸소 체감하는 거나 말장난처럼 미분 거꾸로야 라고 하는 거랑 수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이거를 느끼면 진짜 부피는 뭐냐면 단면적, 미분하면 단면적이 나와. 그러니까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데요? 하면 거꾸로 뭐를 미분하면 단면적 넓이가 나와. 이거잖아. 미분 거꾸로야. 그게 적분이라고.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여러분이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현재 넓이와 부피를 구해봤다라는 겁니다. 넓이를 구하고 싶어? 높이 함수를 찾아. 뭐를 미분하면 높이 함수가 되는데, 그게 핵심이야. 부피를 구하고 싶어? 단면적 넓이 함수를 찾아. 뭐를 미분하면 단면적 넓이 함수가 돼? 그게 부피 함수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한데 너무 당연한 걸 어렵게 설명했나? 아니,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제 이게 샌드위치 정리로 길이까지 설명하면 참 좋은데, 길이는 샌드위치 정리로 좀 설명이 잘 안 돼. 이거는 급수의 합으로 가면은 또 설명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쉽게 가기 위해서 길이는 진짜 쉽게 가겠습니다. 근데 길이 할 때 애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있거든? 솔직히 이제 길이 함수를 구하고 싶잖아? 길이 함수를 구하고 싶잖아? 이거 y는 fx의 길이, 이제 이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뭐 제곱이 있을 때 뭐 0에서 1까지 이 넓이 구하는 거 많이 했잖아. 이건 많이 했는데 애들이 이제 처음 접하니까 이거 중요한 건 이 길이 구해보고 싶어. 이 길이, 파란색 이 길이 있잖아. 이 길이 구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거보다 차라리 곡선의 길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거야. 이거 곡선의 길이라는 것은 요런 길이도 구할 수 있지만 요것도 곡선이잖아. 요런 길이도 구할 수 있잖아. 곡선의 길이 구해서 얘를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해주는 게 나으니까 우리는 곡선의 길이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곡선의 길이. 인정? 자, 이제 곡선의 길이를 구할 건데
곡선의 길이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실은 내가 운동한다 생각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동거리야, 이거. 이건 사실 곡선의 길이는 이동거리라고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동거리 뭐가 생각나? 속도, 가속도가 생각나잖아. 속도, 가속도에서 공식을 끌어내는 게 가장 쉽습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뭐야? 속도. 속도의 크기가 뭐야? 속력. 기억납니까? 속력을 적분하면 뭐가 돼? 이동거리가 돼요. 얘를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속력이 2야. 1시간에 2km를 가. 1시간에 2km를 가면 내 속력이야. 내 속력은 2야. 1시간에 2km 가는 속력이야. 2시간 뒤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 4km. 4. 맞잖아. 그래서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나와. 그러면 이제 이 곡선에서 중요한 거는 위치만 구해주면 속도 구할 줄 알고 속력 구할 줄 알고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나와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 위치. 우리 평면에서 위치 어떻게 구해요? X를 이거 평면에서는 XY 있지만 이 뭐고 이게 매개 변수로 표현해야 되잖아. 왜냐면 XY 했을 때 얘를 표현하려면 1초일 때 이 지점, 2초일 때 이 지점 이렇게 했을 때 매개 변수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XY라 쓰기보다는 X는 FT, Y는 GT 해서 우리는 위치는 이렇게 씁니다. 위치는 FT, GT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위치를 표현할 때는 요렇게 써야 돼. 이거 사실은 그러면 이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는 아니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속도는 F'T, G'T예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이 되겠죠. 맞죠? 자, 이제 그러면 이동거리 뭐 어떤 이동거리? T는 A에서부터 T는 X까지 이동거리는 자, 그냥 X가 A였다면 이동거리는 빵이겠지? 빵이고 미분하면 속력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동거리 함수를 구할 건데 이제 이동거리 함수를 구할 거야. 이동거리 함수 LX를 구할 건데 자, 당연히 X가 A면 이동거리는 빵이겠지? 아니. X가 A이면 이동 안 했다는 소리잖아. 이동거리는 빵이야. 그 A 집어넣으면 빵이 나오고 미분하면 속력이 나와야 돼. 자, 이 함수는 인테그랄 A서부터 X까지 루트 F'T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dt. 얘가 이제 이동거리 함수입니다. 얘가 이동거리 함수다라는 거죠. 되죠? 그래서 이제 T는 A에서부터 T는 B까지 이동거리는 당연히 가면 이제 LB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dt 해서 아마 여러분은 이 공식을 아마 적혀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길이도 공식을 만들어 봤으니까 문제 하나 풀어보자. 자. 네. 이거 뽑아놔야 돼. 왜 계속 이상한 게 실행되어 있나 했더만 내가 계속 터치를 해서 그렇구나. 칠판 터치하면 이거 되는 것처럼. 보자. 완전 이상한 데로 가 있네. 입체 도형의 부피. 자. 2의 마이너스 t제곱 코사인 t. 2의 마이너스 t제곱 코사인 t 고 2의 마이너스 t제곱 사인 t가 돼 있고 이동거리 길이라고 돼 있거든. 길이가
0에서부터 2까지. t는 0에서부터 2까지. 이동 거리를 찾아내.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동 거리를 찾아내.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속도를 구해, 속도. 그래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코사인 t. 그리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사인 t. 이렇게 될 것이고, 너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사인 t. 이렇게 되고,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제곱 때려야 되는 거야. 계산이 어렵죠? 이제, 계산 때리면, 너 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2t, 적어 놓고 할까? 루트!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2의 마이너스 t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거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는 상관없겠지 제곱이니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 사인 t 빼기 2의 마이너스 t 코사인 t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dt 이게 이제 공식이다라는 거죠. 이때 반드시 겁나 어렵게 생겼잖아. 우리 루트 안에 이런 게 있으면 거진 90% 이상은 거의 완전 제곱으로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을 쫄지 말고 완전 제곱 찾아보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완전 제곱 찾아볼까? 완전 제곱 되겠지? 안 되면 문제를 안 주겠지? 네, 2의 마이너스 2t 제곱해주면 c제곱 더하기 s제곱 마이너스 2sc 이렇게 되겠죠. 너 제곱해주면 2의 마이너스 2t 될 것이고 s제곱 둘 다 마이너스면 이상한데 이거 플러스겠지? 플러스 2c고 여기는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s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날라가고 c제곱 c제곱 s제곱 s제곱 합치면 2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루트 2의 마이너스 2t에 2만 남겠네. 이렇게 해서 이거 완전 제곱이라 하기도 좀 그렇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제곱이 여기 루트 없애지는데 되겠네. 마이너스 2의 t제곱 루트 2 dt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계산하기 쉬우니까 내가 계산할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2의 마이너스 t제곱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해주니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거 0 집어넣으면 루트 2가 되겠네. 빼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관련돼서 뭐 A 찾아라는 건데 저거만 하면 답이 나오겠죠. 요렇게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에 x, y는 길이가 3분의 4인 이거 할까? 오히려 0에서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냥 쉽게 가자. 아까 우리 처음 문제 y는 x제곱이야. x는 0에서부터 뭐 2까지 할까? 이 길이를 구하래. 근데 애들이 이 길이를 구하라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제곱 dx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지금 이 길이 구하라 했거든? 0에서 2까지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애들이 0에서 2까지 x제곱 dx를 하고 있다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어떻게 해야 돼? 위치로 표현해야 돼. 위치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ft가 어떻게 돼? 그대로 t, gt는 뭐가 돼? t 제곱하면 이게 이제 위치로 표현되는 거야. 요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를 미분하면 이제 1이지 1 미분하면 2t지 제곱해주면 4t 제곱 해주고 루트 씌우고 인테그랄 t가 t니까 0에서 2까지면 t도 0에서 2까지지 0에서 2까지 dt 요거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요렇게 계산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때 루트 안에 완전 제곱 아니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거든?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네, 뭐 탄젠트 뭐 그런 뭐 치환하고 뭐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대부분 완전 제곱으로 풀리게끔 줍니다. 네. 어쨌든 요렇게까지 해서 길이 적분하는 것까지 했다. 예. 이제 급수 가보자. (10분도) 안 남았는데 혹시 종초도 계속해도 되나? 네. 근데 내가 그러면 하다가 10분?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자. 오케이? 자, 하합, 상합. 갑자기 생각나네. 내보고 밤티가 뭔지 물어봤지? 너희는 상합이 뭔지는 알아? 상합이 뭔데? 우리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지. 나도 너희가 밤티 모르듯이 너희가 상합하면 모르는 건 뭐 크게 뭐가 다른데? 상합은 겁나 어렵거든? 수학적으로 풀면은 쉽게 설명해야겠죠? 한마디로 크게 해서 더한다. 크게 해서 이 합이 더한다는 거 아이가? 상이면 좀 크다는 느낌 나지? 크게 해서 더한다 야. 자 이제 그러면 합은 뭔데? 작게 해서 한다. 그렇지 작게 해서 더한다 야. 그럼 밤티는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상하 가르쳐주니까 너희가 하합 알잖아. 밤티 비슷한 걸 가르쳐줘야 내가 밤티를 알지. 비슷한 거를 좀 가르쳐 힌트를 주고 뭐 찾아봐라 하는 거야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봐봐. 이거를 국어에서 뭐라고 하지? 유추라고 하나? 유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유추는 이거 보고 하는 거고. 추론? 추론인가? 유비추론? 유비추론. 이런 게 기억이 나다니. 유비추론 아냐? 상합을 가르쳐주고, 비유해서, 모르겠다. 할수록 바닥이 드러나서 못하겠다. 어쨌든 상합, 하합이 저런 거야. 그럼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줄게. 물론 지금 나온 F는 또 연소감수야. 연소감수야.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자, F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Y는 fx. X는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내가 한 2등분만 해볼까? 2등분만? 2등분만 해볼게. 그러면 2등분 했을 때 상합이 뭐냐면 크게 해서 더한다요. 이렇게 하면 이 직사각형 넓이 이게 상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목적이 뭐냐면 목적도 없이 써버렸네. 내 옷이 안 묻었겠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렇게 곡선 둘러싸인 이 넓이 S 이 S를 구하고 싶어. 이때 솔직히 곡선의 넓이는 우리 못 구하잖아. 곡선의 넓이는 못 구하잖아. 맞죠? 하지만 직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어떤 방법으로 더하냐면 크게 해서 더한다가 상합이야. 상합이 뭔지 알겠지? 2등분 했을 때 크게 만들어서 직사각형을 크게 만들어서 더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너희 상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S보다 커 작아? 상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S보다는 반드시 커야 돼요. 왜?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S보다 이 파란색 넓이보다 항상 상합은 더 커. 이게 첫 번째 개념이야. 두 번째 2등분 했잖아. 근데 너무 오차가 크지? 4등분 해보는 거라. 4등분 해봐. 이렇게 해서 상합을 만들면 자 여기 탁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얼만큼씩 이만큼씩 오차가 줄어들잖아. 그래서 등분을 크게 하면 얘가 훨씬 크긴 한데 등분을 크게 하면 이 오차가 줄어들어서 상합이 작아져요. 두 번째 등분을 n등분을 올리면 상합은 왜? 좀 더 촘촘해지니까 이런 게 날아가서 상합이 작아져. 이게 되게 이해돼? 첫 번째, 상합은 항상 S보다 커. 왜? 크게 만들어서 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등분을 크게 하면 이렇게 계속 날아가서 촘촘하게 등분할수록 상합은 작아져요. 인정? 자, 이제 하합으로 갑니다. 1번. 하합. S. 비교하는데, 자, 2등분 했습니다, 이제. 하합은 작게 해서 더하는 거자. 작게 해서 더할 거야. 자, 그럼 2등분 했다 치자. 어떻게 하면 작아지지? 요 직사각형. 2등분 했으니까. 요 직사각형.
이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S보다 작지? 그래, 당연히 S보단 작아. 합은 항상 작게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S보다 작은데, 등분을 높여봐. 등분. 이제 4등분 했어요. 4등분. 4등분 하면 합이 이제 이렇게 딱 되겠지. 요거는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도 등분을 올리면, 요거잖아? 요거랑, 요렇게 될 수 있잖아. 요거를, 이거 더한 거니까 훨씬 더 커지잖아. 커지는데 여전히 S보단 작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N등분이 커지면, 합은, 그렇지. 원래 오차가 엄청 많았는데, 이제 이 오차가, 원래 여기 있던 이만큼 커지고, 여기도 이만큼 커지니까, 오차가, 어쨌든, 합은 커진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정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대학교 전공 가면 배우는데, 증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가 상합, 합이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풀기가 어려워서, 그냥 말로만 설명한 거예요. 뭐냐면, fx가 연속이면, 잘 봐봐. 이거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이걸 파악한 거야. 등분을 높이면 높일수록 오차가 줄어들잖아. S로 다가간다 생각 들겠지? 얘도 작지만 계속 조금씩 커지니까 S로 다가간다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증명은 사실은 1900년도, 1800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 리만이라는 놈이 만들어냈는데 fx가 연속이면 n등분을 무한히 보내면 합이랑 n등분을 무한히 보내면 상합이랑 곡선의 넓이 상관없이 직사각형이잖아. 얘는 계산할 수 있거든? 해보면 같아진다. 라는 걸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전공 가면 한 번씩 증명해보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받아들입시다. 이거는. 그래서 n등분이 계속 커지면 연속함수일 때 n등분이 계속 커지면 상합이랑 하합이랑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합 이렇게 되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합.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까? 이때 또 이제 선생님이 놀라운 걸 또 들고 옵니다. 항상 놀라운 거 들고 오네. SN. 이건 너희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SN. SN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n분의 b-a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k. 이거 어떻게 외우나요? 이거 못 외우면 수학 못해요. 이거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이 수열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수열의 합이자. 이 수열의 합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종치겠네? 어떡하지? 자, 1번. 여기서 마친다. 2번. 계속 간다. 여기서 마친다. 계속 갈까요? 네. 5분 안짝으로? 갈까요? 자, 이제 내가 F를 다시 그려볼게. F를 이렇게 쓱 그렸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Y는 fx야. 자, 내가 S4만 해볼게, S4. S4면 4 집어넣으면 되지? S4는 4분의 B-A,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F의 A 더하기 4분의 B-A의 K.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뭐냐면, 사실, 얘가 가로야, 가로. 이게 4등분 해보는 거라, 4등분. 4등분해요? 그러면 이 길이가 뭐야? 이거를 4등분 했으니까 얘가 가로잖아, 가로. 가로예요. 그리고, 미안한데 5분만 수업 더 할게. 5분이요? 자, 이 파란색 넓이 있지? 이 파란색 넓이가 어떻게 보이냐면 항상 가로는 4분의 B-A야. 4등분 했으니까. 얘도 4분의 B-A, 4분의 B-, 4분의 B. 얘가 가로야. 맞죠? 그러면 이 넓이를 더해볼 거야. 그러면 더하면 얘 어떻게 되냐면 자, 가로 4분의 B-A 가로고 자, 높이 자, 얘 어떻게 돼? 1 집어넣은 거야. 1 집어넣은 거야. 이게 왜 A에서 4분의 B-A만큼 앞으로 갔잖아. 그래서 여기는 F의 A 더하기 4분의 B-A에 1 집어넣은 거고, 자,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여기서 2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2 집어넣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높이가, 이 높이. 가로는 똑같고, 높이는 F의
A 더하기 4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F의 A 더하기 4분의 B 마이너스 A의 3일 것이고, 네 번째는 F의 A의 4분의 B 마이너스 A의 4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됩니까? 얘가 뭐냐면 S4야. S4는 뭐다? 이 파란색 기사각형의 넓이 합이야. 이때 우리 상합, 하합 배웠지? 얘는 상합도 아니고 하합도 아니야. 왜? 상합 같은데 여기 섞여도 있잖아. 더 작게도, 그러니까 더 크기도 하고 더 작기도 하잖아. S4는 상합도 아니고 하합도 아니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S4는 상합보다는 당연히 작겠지. 하합보다는 당연히 크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 왜? S4는 컸다가 작았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 S4는 반드시 하합이랑 상합 사이에 있어요. 이거를 확 일반화시키면 뭐냐면 S에는 일반화. 내가 이거 N으로 해도 상합이랑 하합 사이에 SN이 존재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의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SN 얘가 뭐가 돼? 다 S가 되겠죠. 다 S가 되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요것부터 쓸까? 가로부터 쓸까? N분의 B 마이너스 A. 자,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K. 얘가 리미트 SN 정체제야. 얘가 S랑 똑같아지는데 이 S 우리 이렇게도 쓰잖아. A부터 B까지 fx dx라고도 쓰지. 이렇게 쓰지. 그래서 얘가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얘 계산할 때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진짜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되나요? 네. 그래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결론 짓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네. 미안해. 어떻게 결론 지어야 되지? 아, 결론 지으려고 생각했던 말이 까먹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방법으로는 그 17세기 이전에는 이렇게 뭐 열심히 계산해서 S를 구했어. 넓이를 이렇게 구했다고. 뭐 직관적으로 방법으로. 17세기 이전까지는 이 방법으로 구했고, 근데 17세기 1600년대에서 넓이를 구하는 거 방금 앞에 했지. 높이, 미분의 역연산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거 연습하는 거야. 그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7세기 이후야. 이거는 이후고, 이건 이전은 이 방법으로 구했어요. 근데 얘는 미분의 역연산인데 이거의 단점은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하면 얘 적분 뭐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건데 얘 이런 거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게 좀 있어. 안 되는 게 있어. 하지만 얘는 그냥 직사각형 계산이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어. 단점 뭐야? 계산이 복잡하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컴퓨터 짱. 네. 그럼 우리가 적분 왜 배워요? 라고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여전히 넓이, 부피, 길이 이거를 구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하면서 해야 되잖아. 그걸 하려면 이거 전체적인 걸 다 알아야 돼. 선생님이 AI 그 하는 친구가 있거든? 걔가 내한테 질문을 해. 지금 얼마나 컴퓨터로 다 되겠노? 그런데 얘가 뭐를 했냐면 자율주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기주항을 제일 줄일 수 있을지 수학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계산하는 거는 컴퓨터가 다 해줘. 근데 얘가 이 수식이 맞는지 이게 틀린지 맞는지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보직에서 잘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계산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뭐 수학을 잘하겠죠. 네.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미안.